어제 제가 이제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어떤 입장이냐, 실제로 수사에 의지가 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이제 국회 행안위 위원들 몇 명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그랬을 때 상당히 결기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종수 본부장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이거 똑바로 수사 못하면 향후에 검찰하고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열세에 빠질 수 있다. 경찰이 설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똑바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종수 국수본부장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수상한 사람이 공수처장. 네. 네, 공수처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장을 좀 제대로 핸들링을 해가지고 오늘 안에 연말에 정리를 해야, 그래야 해피 뉴 이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피가 안 돼요. 내년 벌써 이제 올해 12월 31일이고 오늘 지나면은 1월 1일 신년을 맞이하는데 신년 벽두부터 막 체포하고 이러느니 오늘 끝내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송구영신 하려면 그렇습니다. 올해의 묵은 때는 올해에 씻어내는 것이 맞죠. 네. 그런 예. 차원에서 저도 동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12.3 내란 사태가 우리 사회에 진짜 큰 과제들을 많이 던져줬어요. 네.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고 그 중단되었던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과제지만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네.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윤곽근 변호사 민주당이 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이렇게 네. 다 수사 모든 것이 기형적이 되었다. 이런 공격들을 저한테 또 하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2019년도에 공수처 만들 때 네. 감히 상상이나 했었겠냐. 네. 이런 것들이 상상 밖의 일이고 이 헌법을 예정할 수 없었던 상황을 네. 만들어 놓은 이 12.3 내란 사태의 당사자가 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네. 이것을 왜 민주당 탓을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네. 이 내란 사태의 종식도 필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경찰, 국수본, 뭐 검찰 이 수사의 과정 단계들을 네. 다시 한번 정말 완전히 원점에서 털어가지고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이번에 공수처도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공수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죄명은 내란 수괴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기한은 1월 6일까지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공수처에서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영장 발부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것이다. 세 차례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영장이고 다음은 구속영장입니다. 48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영장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란 수괴로 입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용현의 공소장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다 사실상. 그래서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전 국민 전 세계가 BBC, CNN이 다 봤어요. 밤새. 예, 저도 현장에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빼박이다 빼박 이런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기한을 1월 6일까지로 한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예. 혹시 네. 여지나 뭘 좀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통상 일주일 정도 체포영장 때문에 기한이 원래 이제 그 7일이어서 기한이 지금 6일까지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전 담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수처,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지금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시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또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집행이 원칙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원칙적인 얘기 말고 지금 당장 출발한다. 이런 속보가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런 지금 걸 우리는 같으면 듣고 싶은 예, 거죠. 이제 전 국민들이 지금 댓글창에 쏟아지는 얘기가 뭐냐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나, 영장 나왔나 맞아요. 이거를 네. 점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전 국민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0년 전두환 신군부 때 광주에서 나왔을 법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들, 특히 사살 같은 그다음에 뭐 그 어디입니까? 백령도 작전? 백령도 작전?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모골이 송연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끌고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사이에 또 상당한 그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아시죠? 네. 버거보살 야구방망이 노상원 내 방에 갖다 놔? 내 방에 갖다 놔. 네. 노태하기는 내가 확인한다. 야구방망이 내 사무실에 갖다 놔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 그리고 저항하는 놈들 있으면 케이블 타이로 묶어놔. 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 30명 정도 될 건데 체포에 사용할 물건을 3개씩 준비해라. 로프로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관련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것이 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준비해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 다 분다. 아니 노상원이라는 자가 네. 그 민간인이잖아요. 네. 어떤 자격으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자기가 신문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진짜 다 정말 이 방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다 미쳤다. 네. 정상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범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고서는 이런 네.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전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정상적인 조직도 아닐 뿐더러 민간인이 수사단에 어떤 형태를 참여하고 그 참여한 사람이 가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을 먼저 개인적인 방법으로 네. 야구방망이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지금 두들겨 속보가 패겠다라는 나왔어요. 거 아니에요? 속보가 나왔는데 고문을 계획했다고 아니, 합니다. 고문이잖아요. 네. 사람을 두들겨 패고 네. 매달고. 묶어놓고 야구방망이 준비해라. 고문까지 계획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머리로 상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이게 예전에 네. 독재 정권이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네. 네, 똑같고 그 포고령 그날 나왔었던 거 1호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거기에 뭐 정당 활동, 집회, 시위, 일체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집회 누가 합니까? 응원봉 들고 나오는 시민들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 전부 고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뭐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 왜 막걸리 보안법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술 먹고 술 취한 김에 정부 욕하고 이러면 다음날 바로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벌 뭐 그 통행금지도 예, 뭐 그런 계획했었다는 예, 그랬죠. 거고. 그랬고 그 포고령에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회하고 예. 처단입니다. 처단. 예, 예. 요게 2번 나와요. 다른 거는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그 견해를 네. 그 자유롭게 네. 표명하고 예. 특히 이제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네. 모여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 다음에 왜 그 부정선거 뭐 자수하는 글을 올리게 하라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위자백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단순히 그
그때 뭐 14명, 16명 이렇게 그 정치인 등등 해가지고 그 이름이 거론됐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뭐 때리겠다고 네, 하는데 예. 보통 사람들은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노태악이는 하려고 내가 했었던 확인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노상원의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도 네. 부정선거라는 게 세뇌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법관인 노태악 그 선관위원장을 범죄자로 보고 그렇죠. 야구방망이 갖다 넣으라는 것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고문해서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허위 받아내고 그것을 아마 발표하겠죠. 그러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모든 이 선거가 네. 부정 선거로 치러졌음을 자백했다라는 걸 언론에 공표하고 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되어 있다고 하는 다 국회는 무효다. 다 무효다. 국회 해산. 국회 해산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절차. 예. 그리고 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은 독재를 꿈꾼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행동을 모든 걸 그 모의를 주도했고 네. 또 실제 행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체포 구속되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윤석열이다. 내란 수개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체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체포해야 구속해야죠. 된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예. 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의 이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네. 이미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 노상원 씨 등등 해가지고 네. 지금 열 몇 명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구속 기한이 거의 끝나가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이번 주 중으로 예, 재판 계속해서 시작합니다. 이제 기소가 될 것이고 그 기소 내용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큰 줄기는 다 똑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 행위가 명백하고 이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 수괴 역할을 했던 윤석열의 기소 이거는 불가피하고 예. 반드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예. 뭐 판단이 예. 되죠.